안녕하세요, 성우지망생 여러분. 일요일 밤에 제가 갑자기 밤에 메이크업하고 여기 이러고 와서 앉아있는데, 근데 노 메이크업 같으죠? 자, 본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죠? 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데요. 지난번 투니 때도, 지난번 대원 시험 때도, KBS 때도, 선생님 저 유튜브 보는 사람인데, 제가 만든 음원 좀 들어보고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남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메일상에서 이렇게 답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이상하게 남자분들은 안 보냈네요. 근데 요번에도 여자분들 몇이 보내주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인사를 너무 잘해서 되게 인사말을 내가 소개하고 싶다 그랬더니 인사말만 빼고 소개해주면 안 되냐고. 이름이 알려지는 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면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의 연기고요. 그 연기에 대해서 물론 이미 충분히 잘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성우지망생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컴맹이기도 하고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정신 없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도 여자 대본이구나 에이 하고 나가지 마시고 성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하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낸 연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질이 좀 후져도 양해해 주세요. 이분은 연기를 잘했는데 제 컴퓨터 스피커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요.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11기 성우 모집 여자 1차 실기 시험에 응시하는 네. 입니다까지는 제가 들려드릴 수가 없고요. 소리 들으셨죠? 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사실 성우라고 해서 막 너무 예쁘게 안녕하세요. 뭐 성우시험 모집에 응시하는 안소연입니다. 이러면 재수없잖아요. 그치? 이상하지. 근데 그래도 성우 모집에 응시를 했으면 남들하고는 좀 다른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밝고 힘차고 자신감 넘치고 마치 광고에서 이 제품을 쓰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게 사실 거의 모든 광고의 컨셉이거든요. 날 쓰세요. 내가 상품이잖아. 나라는 성우를 쓰면 당신 방송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걸요? 이런 느낌을 주는 힘차고 밝고 경쾌하고 즐겁고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사를 원했는데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고 이분이 딱 그렇게 해냈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소개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건너뛰기를 하고요. 1번 연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세요. 진짜 짜증나. 죄송해요. 내가 세상에서 수녀를 진짜 짜증나. 내가 세상에서 수녀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누구보다 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내가 유아용을 절대로 싫어할 수 없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굉장히 잘했는데 어떤 부분이 걸리나요? 저랑 같은 부분에서 걸리시면 좋겠어요. 진짜 짜증나. 내가 승효를 제일 좋아하는데 훨씬 더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확 꺾여야 되는데 조금 덜 꺾이신 점이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주인공이 이 연기를 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그런데 하면서 변화를 줬을까를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어떨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조금 약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분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뭐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코믹해도 되겠다. 뭐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 알고 있어.
이 파일을 보내주신 분은 본인이 이제 좀 저음이고, 제가 보니까 그 KBS에서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 뭐,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린 여자 아역에 약하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뻐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런 과장된 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걔가 얼마나 좋은 앤지. 그렇지만 그래도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라고. 오늘은 눈이 퉁퉁 부어주실까 팍팍 울 거야. 홍수녀 때문에 두 번 다시 울지 않도록 오늘 다 울어버릴 거야. 자, 잘하셨는데, 언제나 그래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글자에 연연하는데, 으앙이라고 정확히 써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묶여서 으앙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진한 감정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좋은 연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끄셨어도 되고, 전체적으로 연기가 좋지만 그 뭐랄까요, 쪼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좋은 앤지, 그렇지만 그래도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라고? 어머, 제가 잘 못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은 눈이 퉁퉁 부어도 실컷 펑펑 울 거야. 옥수수 때문에 두 번 다시 울지 않도록. 그러니까 변화가 좀 약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했다면 이렇게 더 쥐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더 변화를 줬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연기면 아주 훌륭하지만 저는 변화가 부족했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 다음 거 들어볼게요. 아, 진짜 맘에 안 든다. 나 괴롭힐 때랑은 딴판이잖아. 너 아까 뭐라 그랬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충분해? 대체 네가 뭘 알아? 요거 아주 좋은 설정 같아요. 살짝 보이시하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식 웃잖아요. 제가 그랬죠. 모든 오디션 연기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 어떤 대사에도 웃음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 웃음이라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기가 막혀서 웃잖아요. 우리 기 막힐 때 웃거든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충분해? 이런 작은 호흡이죠. 근데 이제 어떤 종류건 웃음, 썩소, 실소, 조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연기가 고급져지는데 바로 그걸 해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인 게 4개의 연기를 다 다르게 잘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보이시한 남성으로 연출한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 녀석들이 날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그딴 말을 짓거려? 난 그만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쭉 달리다가 짓이겨주죠. 난 그만하지 않을 거야. 좋았어요. 그런데 요걸 한 번 더 녹음하실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더 터져야지. 저 녀석들이 날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그딴 말을 짓거려. 조금 더 질러주고 나서 난 그만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낮게 읊조려주면 그 진폭 때문에 더 감정이 세게 다가오죠.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이런 짧은 단문 연기로 오디션 연기를 할 때는 변화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뚱맞은 변화여서는 안 되고 흐름 속에서 맞는. 그래서 감히 그딴 말을 짓거려. 난 그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 너무 이상하죠, 제가 하는 건. 저는 그 감정의 진폭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다음 들어볼게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소용없어. 너도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멈춘 적 없었잖아. 자, 잘하셨는데 역시 1번의 으아앙에서 멈춘 거랑 똑같은 아쉬운 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다 울어버릴 거야. 얘가 왜 이러냐. 죄송해요. 더 끌어야 된단 말이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 멈춘 적 없었잖아. 끝맺는 느낌이 나나?
좀 이상하죠? 제가 연습을 안 한 데 보니라. 자, 다시. 그러니까 너도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멈춘 적 없었잖아. 뭐 이렇게 맺어주는 느낌? 그런 게 대사 끝부분에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해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들어볼게요. 정말 긴 4년이었죠. 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증거를 끌어모으기 위해 김다울에게 접근해 사랑하는 척 연기하면서 제 혼은 더럽고 추하게 물들어갔어요. KBS에 윤승희라는 후배가 있어요. 한때는 저의 제자였던 그 클래스에서는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는 동기가 참 중요해요. 아무튼 그 승희 씨 느낌이 났어요. 이 연기 들으면서 참 잘했다 싶은데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올드한 세대가 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걸려요. 근데 대원 방송은 장단음을 전혀 안 보더라고요. 그치만 성우지망생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숫자 4는 좀 길어요. 정말 긴 4년이었죠. 그래서 장단음을 보는 PD가 시험 문제를 들었다면 여기 4가 조금 더 긴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KBS 여자 문제랑 그 감정이 그 결이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맺힌 느낌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코믹하고 사랑스러운 느낌, 두 번째 거는 아까 분처럼 이렇게 진지하고 맺혔던 그런 연기 좋고 요거는 그러면서도 조금 성숙함을 추가해주는 연기가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지원자분이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계시다. 듣겠습니다. 감독님을 속이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심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혀야 했죠. 정말 길고도 힘든 무대였어요. 자, 요런 호흡이 들어가는 게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걸 작전을 짜서 여기서 호흡 써놓고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안 나오죠? 이분도 지금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한숨 쉬어진 거죠. 물론 제가 한 것 같은 한숨은 아니지만 네,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흡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뭘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아무리 강한 술을 마셔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저의 1분 1초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오케이, 이 연기가 아주 좋은데 오디션 연기는 이렇게 연기가 좋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아무리 강한 술을 마셔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저의 1분 1초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이렇게 연기해도 진실이긴 하죠. 그런데 이 안에 변화를 줘야 해요. 뭘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아무리 강한 술을 마셔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저의 1분 1초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직관형이거든요. 작전 같은 걸 못 짜요. 그냥 빌 나오는 대로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한 것보단 제가 한 것에 변화가 있죠. 그렇게 살짝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저, 강약, 완급의 변화를 꼭 주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주 잘하셨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주었어야 했는데 조금 변화가 부족하다. 자는 동안에도요. 다시 아무리 들어볼까요? 말해도 술을 마셔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저의 1분 1초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자는 동안에도요. 술을 마셔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요 분의 요 호흡이 아주 좋아요. 4년 동안 저의 1분 1초는 잠깐 끊었죠. 모두 연기였습니다. 자는 동안에도요. 이렇게 한 호흡에 후루룩 한 거. 요거 아주 잘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4년 동안 저의 1분 1초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자는 동안에도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은 이해 못하시겠지만요. 오케이. 이분이 그 웃음을 잘 섞어 넣어요. 지금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요. 라고
미소를 섞었죠. 그래요. 이게 조금 더 강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마무리 짓는 느낌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원자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짝만 고저강력 완급을 넣어서 변화를 조금만 더 주신다면, 근데 저는 좀 오버쟁이 배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처럼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저는 또 시범을 보여야 돼서 과하게 한 거니까 저와 조금 전에 본인이 지출한 것의 중간 정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거 들어볼게요. 아니 세상에 뭐 그딴 놈들이 다 있어? 울지 마 도희야. 에휴, 이 아줌만 말이야.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공장 생활 시작했다.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밤마다 코피를 쏟아가며 죽도록 일만 했어. 자, 이분이 그 2, 3, 4번에서 보여준 훌륭한 연기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요 연기는 조금 그 부족함을 제가 느껴요. 그것은 뭐죠? 연기는 연습과 훈련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버벅대는 것은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왜 5번에서 헤매고 있죠? 노역, 중년, 중장년 연기 연습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한 것을 훈련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직전에 뭐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시험 감독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을 뽑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냥 가능성을 보고 다른 연기 잘했으면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들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같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KBS에서 그걸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KBS도 왜 대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오디오 파일로 시험 보기 시작했었죠. 그 수영장에서 벌어졌던 사건 나레이션 남자 거, 그다음에 여자는 결혼식장에서 옛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척 아저씨와 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소설에서 나레이션 일부 발췌하고 뭐 그랬던 시험 기억나세요? 그때부터 그 항상 제자애들이 섞여 있거든요. 1차 시험 합격한 데에.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중적인 공개 안 할 것을 약속할 테니까 파일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항상 듣고 분석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딱 요 대본, 본인이 출제한 문제, 거기에 딱 맞게 연기한 사람도 뽑지만 안 어울려. 어색해. 그 역할에는 안 맞아. 훈련도 덜 됐어.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발성법 같은 기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고 호흡 같은 걸 제대로 할 줄 알고 그러면 뽑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최종까지도 가더란 말이죠. 물론 어떤 방송사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뽑기도 해요. 근데 그 완전히 준비됐다는 게 연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더빙 스킬. 그것은 저는 준비됐다고 사실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니버스나 KBS의 경우는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은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이 좀 약하다고 해서 너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훈련을 평소에 해 놓으셔야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연기 중에서는 이게 중장년 연기라서가 아니라 도야, 점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연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아유, 울지마 도희야. 아유, 혀를 차다가 갑자기 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걸 내가 그 사람한테 빙의해서 들어간 게 아닌 다음에는 그게 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한다고 영화 배우들은 막 자기가 실제로 그 사람인 것처럼 뭐 막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우시험 하기 위해서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내가 일했던 옛날 아줌마인데 처녀였는데 지금 아줌마가 됐다고 나를 뭐 메소드 연기를 하고 그것까지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치고 아무튼 얘가 왜 이러는 거죠? 죄송해요. 아무튼 어쨌든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회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척을 해야 되겠다. 요거를 자연스럽게 해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 대사는. 그래서 울지마 도희야. 아유, 혀를 차시던데 그거 좋은 설정이에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설프지. 혀 차는 건 주로 어른들이 하는데 나는 어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오니까 혀가 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혀 차는 연습을 몇 번 하세요. 이렇게 해보면서 아유 울지마 도희야. 아유 자꾸 해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아줌마가 상상하는 것처럼 나도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청계천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다큐에선가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공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가 막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배는 고프고 형광등은 침침하고 그런 데서 힘들게 살아왔던 느낌? 이 아줌마는 말이야.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공장 생활 시작했다. 3교대도 아니고 아이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이러면서 또 자기 자신이 불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왜 이웃집 정겨운 아줌마인데 자기 얘기할 땐 또 다 잊어버리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밤마다 코피를 쏟아가며 죽도록 일만 했어. 그러다가 다시 도희 생각이 난 거지. 그러면서 나쁜 놈들 윗대가리들 생각이 난 거예요. 일만 했어. 아주 그냥 얘나 지금이나 윗대가리들이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 마찬가지라니까. 화를 내고 다시 도희가 생각나니까 아, 도희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힘을 내야 다시 따지러 가지. 뭐 이렇게 달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지금 흥분해서 안 듣고 계속 달렸나요? 죄송해요. 계속 들어볼게요. 아주 예나 지금이나 윗대가리들이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 마찬가지라니까. 도희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요 부분 연기 아주 좋아요. 도희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요 부분 아주 칭찬해요. 잘하셨어요. 힘을 내야 다시 따지러 가지. 응? 요거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아, 이, 에 발음과 이, 에 발음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힘을 내야 내야 아니고 내야 힘을 내야 다시 따지러 가지. 응? 자 그래요. 제가 사실 오늘 제 네이버 메일이 해킹을 당했는지 뭐 폭탄을 맞아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오늘 낮에 급한 일도 있었고 해서 영상을 좀 차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밤늦게 갑자기 만들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들의 역사, 등장인물 모두와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역사가 파악이 되고 이 대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나한테서 이해가 돼야 돼요. 원전 그대로의 정답일 필요는 없는데 왜 개연성이라고 하죠? 이 대사에서 이 대사로 넘어가는 것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연기를 시작할 때 그런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직전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면 어떤 연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짜증은 나는데 이 대사를 할 때 이 여자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대사를 할 것인가? 장소는, 위치는, 옆에 누가 있는데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걔가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뭐 잘 달래가지고 이겨내고 이겨내 보려고 이제 친구들하고 밤에 수다 떨면서 떡볶이 먹으면서 그래 괜찮아 뭐 그러고서 딴 얘기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근데 그 떡볶이에 든 메추리알을 보고 어머 근데 그걸 승효가 좋아했다. 그래서 승효가 생각이 나는 거지. 혹은 여기선 승효가 생각났다기보다 유아영이 생각났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아영이가 생각났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 내가 세상에서 승효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누구보다 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데
화가 나는 건 내가 유아영을 절대 싫어할 수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첫 장면이 잡히면 그 직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연기가 안 나와요. 제가 아까는 직전 상황을 안 잡고 하니까 연기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아무튼 나오죠.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나 괴롭힐 때랑은 딴판이잖아. 이 대사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얘네들을 복수해 주려고 괴롭히고 있었겠지. 근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뭐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지 묶어놓고 캠코더로 찍었는지 뭐 묶어놓고 한 대씩 때렸는지. 그러니까 얘가 말린 거 아니에요. 마치 야 너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애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얘가 말리니까 거기서 빡치는 거잖아요. 이런 빡친다 이런 표현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의 감정으로 이입을 하면 빡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러면서 연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정말 긴 4년이었죠. 그냥 무작정 나오지 말고 이 대사를 이 여자가 하기 위해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여러분이 구상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있는 연기가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직전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 잡혔어 내 머릿속에서. 상황도 알겠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도 알겠고 걔네들 역사도 알겠고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 다 알겠어. 근데도 감정이 안 나와? 그럴 땐 뭐 하라 그랬어요? 캐스팅하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감독이 돼서 이 역할에 누구 캐스팅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묘하게도 사실은 아니 세상에 뭐 그딴 놈이 다 있어 하는 연기도 왜 제가 보여드렸죠. 뮤지컬 빨래라는 데 나온 작품인데 거기서 실제로 그 연기 한 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옆에 있던 여자분 누구죠? 기생충에 나왔던 분. 그분이 이 대사를 한다고 상상하면 내가 그 배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캐스팅을 해라. 그러면 내 안에서 구체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대사는 드라마 속에서는 혼자 튀면 안 돼요.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디션 연기에서는 어떻다? 고저, 강약, 완급을 넣어서 무조건 튀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튀게 설정을 하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연기를 너무 느리게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나 괴롭힐 때랑은 딴판이잖아. 너 아까 뭐라 그랬지? 자, 이런 호흡으로 하셨는데 이게 영화 오디션이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표정을 보여주니까. 근데 그 길이가 너무 길면 오디오로만 듣는 연기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전달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긴 표정 연기 같은 거는 좀 기술적으로 줄여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웃음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모든 연기에. 어디가 됐건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지원자분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중간 아주 고급진 스킬로 웃음을 집어넣었어요. 자, 오늘 지원자분 인사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앞부분 다시 들어보세요. 인사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들은 제가 설명한 거 귀담아 들으셨죠? 네, 그래요. 너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행운을 빕니다. 어떻게든 이게 빨리 업로드가 돼야 될 텐데. 자, 성시험 문은 좁아요. 혹시 떨어지셔도 물론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분들도 섞여 계시겠지만 실력이 되는데도 떨어지는 분들이 아주 많은 시험이 성시험입니다. 절대로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냥 문이 좁아요. 이번에 연이 아니었어요. 심사위원이 내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취향이 아니었던 거지. 하지만 언젠가 그런 분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꼭 제도권 성우가 아니면 어때요? 그 밖에서 성우스럽게 활동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내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꼭 뭐 자격증이 중요한가요? 네, 그러나 일단 이번 시험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